자, 이번에는 IT 윤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컴퓨터 및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윤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됐는데, 자, 일반인들한테는 이제 인터넷 윤리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일반인들이 하는 윤리 외에도 IT를 직업으로서 이렇게 다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 윤리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정보 보호에서 배우고 있는 노란색 영역 가운데서 이 IT 윤리에 관한 부분들은 여기 보시면 인터넷 윤리라는 교양 부분도 있고요. 여기 공학 윤리라는 부분에도 일부 들어가 있고, 또 윤리 안에 법을 포함한다고 그럴 때는 여기 지식재산권이나 저작권도 여기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성경책에 나와 있는데 성경책에 보시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o in everything, 모든 일에 있어서 do to others.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하라고 해요? What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그들로 하여금 너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하고 하는 것대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하라. 자, 이거는 뭘까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도 대접하라는 거예요. For this sums up the law and the principle. 이게 이제 무슨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다 말하는 거가 다 이거를 가지고 말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나라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지사지. 처지를 바꿔 생각을 해보자. 야, 윤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라면 이라고 생각을 한번 바꾸면 내가 그 사람한테 해야 되는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게 황금률이죠, 황금률. 자, 우리가 따지는 거는 이제 윤리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IT와 관련된 윤리인데, 이 IT가 활성화된 사회가 정보화 사회죠. 그래서 정보화 사회에 대한 윤리를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기술, 통신까지 포함하면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죠. 정보기술이라고 그러면 IT고요.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하면 ICT입니다.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기술에 대해서 리차드 루빈이라는 학자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정보통신 기술은 7가지의 비도덕적인 유혹 능력이 있다. 그 유혹에 사람들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너무 속도가 빠른 거예요. 일상생활에서는 상상을 못할 정도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거로 인한 파급 효과들을 사람들이 유혹을 떨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이 보장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행동을 해놓고 나서도 자기가 숨을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보통 사회학자들이 탈억제 효과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실생활에서는 자기 얼굴이 있고 체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잘 안 하죠. 그런데 이제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이 억제하고 있던 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걸 탈억제라고 합니다. 탈억제. 세 번째는 이제 매체의 본질 중에서 디지털이라는 매체는 무한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저작권 침해와 같은 것들이 마구 벌어지는 거고요. 네 번째는 심미적 매료감, 성취감 이러는데,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성취감도 없고 잘 성공도 못했던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는 큰 성공감도 느끼고요. 자기의 능력들을 마구 발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영향력도 체험하게 되고. 자, 이러한 또 유혹이 있고, 다섯 번째로 잠재적 피해자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보면은 본인이 지금은 가해자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돌고 돌아서 본인이 피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피해를 줄 때는 또 그게 좋아서 한다고 하지만 나쁠 때는 본인도 피해가 되는 거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저 사람을 잠재적 피해자로 또 주기 위해서 또 자기가 인터넷을 이용해서 또 활동할 수 있는, 그래서 뭐 피해의 영역들이 굉장히 확산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가지고 있고요. 비슷한 이야기지만 국제적인 활동 영역이다. 한 나라와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파괴력이 증가한다. 기존의 시스템들이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사회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점점점 말 한마디나
해킹 하나하나가 주는 파급력이 더 증가한다.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을 사람들이 떨쳐버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러다 보니 인터넷 윤리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왜 인터넷 윤리를 사람들이 생각할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첫 번째, 사전에 잘 생각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 윤리를, IT 윤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으면 이거에 따라서 나중에 잘못하면 처방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치료할 수 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인터넷 윤리 이전에 기존 질서에도 윤리가 있었어요. 그것들을 정보통신 기술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정보화 사회가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적합하게 변형시킬지를 알게 된다. 자, 인터넷 기반의 세계는 이제 글로벌화 되기 때문에 보편적인 윤리가 필요한데 그 보편적인 윤리를 형성하는데 인터넷 윤리가 기여할 거고, 그 다음에 행위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거죠. 행위만 하고 권리만 행사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아니라 책임까지 커플로 해서 물을 수 있는 기반을 인터넷 윤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질 때 이걸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터넷 윤리는 전 사회 전반에 걸친 그런 분야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시커먼 그림이 하나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윤리라고 그러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사람이 있고요.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있죠? 그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 있죠. 지금 여기에서 내 앞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이게 윤리입니다. 이게 윤리. 물론 이제 뭐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제사는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그것도 똑같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정보사회 윤리는 이게 대상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사람이 아니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아바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물들이 전부 대상화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도 대상이 되는 거고, 지금만 되는 게 아니라 과거나 미래까지도 다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돼서 지금 현재 잘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나간 기록에 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인터넷 윤리의 범위는 현실 세계의 윤리가 지금 여기서 내 앞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부터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공간, 그다음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대상을 초월해서 다루는 보다 범위가 큰 게 정보사회 윤리고 인터넷 윤리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기존의 윤리와 인터넷 윤리의 관계를 한번 봅니다. 자, 기존 사회 윤리, 전통적인 윤리가 있고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산업화 사회의 윤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 어떤 기술들이 나오면서 기술 윤리, 특정 직업의 직업 윤리, 또 그런 것들과 관련 이런 부분들을 전부 실천 윤리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IT의 아까 유혹적 특징들이 있죠. 7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역기능이 생기는 거예요. 사회가 변화되는데 역기능이 생기니까 이것 때문에 윤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새로운 윤리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정보사회 윤리, 우리가 말하는 인터넷 윤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는 여기 직업 윤리 가운데서 이쪽에 오시면 소프트웨어 개발자 윤리. 인터넷 윤리는 주로 네티즌 윤리에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죠. 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자 윤리 내지는 뭐 ISP,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데죠. 그런 데 있는 서비스를 해주는 소프트웨어 관리자 윤리, 이런 것들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법과 뭐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뭐 전자상거래법 등등의 제도와 법을 정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인터넷 윤리가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인터넷 윤리는 여기 리차드 스피넬로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4가지 원칙을 했어요. 인터넷에서는 자기가 자율적으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행동을 하되 선행을 하도록 해야 되고, 사회 정의가 구현되도록 해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악을 행하면 안 된다. 해악 금지. 이 4가지만 지키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겠지만 뭐 채팅에 관한 지침서, 뭐 네티즌들에 관한 지침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 4가지 원칙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4대 원칙, 리차드 스피넬로 4대 원칙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도 똑같이 이 4대 원칙을 도출해내서 또 똑같이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윤리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윤리를 할 때
이렇게 기술적 변화 때문에 사회에 어떤 윤리가 필요할 때는 원칙을 세워서 하고 그리고 그 기술에 대한 분석을 잘 해서 적용시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신기술들이 계속 나올 거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윤리를 내세울 때는 이런 원칙을 따라서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기술 윤리, 소프트웨어 개발자 윤리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보호 전문가, IT 전문가로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ACM이라는 학회가 있습니다.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라는 학회인데 1947년에 세워졌고요. 미국 컴퓨터 학회인데 뭐 전 세계적 학회죠. 굉장히 큰 학회입니다. 여기와 쌍벽을 이루는 학회가 IEEE, 영어 알파벳으로 IEEE, E가 세 개죠. 그래서 IEEE 이렇게 합니다. 세계 전기전자공학회. 거기도 이제 컴퓨터 파트가 있는데 뭐 두 개가 일종의 라이벌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IEEE는 컴퓨터를 포함해서 전기, 전자 분야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ACM은 주로 컴퓨터 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Code of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라고 해서 일종의 ACM에 속해 있는 학회 멤버들은 다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주로인데 이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윤리 강령 내지는 직업 지침 이런 거죠. 그거를 원래 1992년도 10월 달에 만들었다가 무려 26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2018년 7월에. 그래서 일반적인 강령 8개, 전문 강령 8개인 것을 어떻게 개정했냐면 일반 원칙 7개, 전문가 책임 9개, 전문 리더십 원칙 7개, 강령 준수 2개 이렇게 해서 주로 사회적인 책임감, 전문 리더십을 강조하고 이걸 통해서 어떤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개인이 하거나 IT 회사가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 가시면 이런 전문이 나옵니다. ACM Code of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라고 나와 있죠. 약간 자세히 보시면 자 1조 일반 윤리 원칙 자 모든 사람이 컴퓨터 기술의 당사자임을 알고 자 이 원칙은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보보호 전문가가 됐을 때 이 윤리 원칙을 따라서 직업 세계를 살아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컴퓨터 기술의 당사자, 정보보호 기술의 당사자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사회와 인류의 복지, 휴먼 웰빙에 기여하도록 여러분들이 정보보호 전문가가 되어야 된답니다. 자, 1.2 피해를 피한다. 여러분들 때문에 피해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수로 인해서 혹은 의도치 않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책임을 져야 하는 자들은 피해를 원상대로 되돌리거나 최대한 복구할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을 해야 되고 만약에 피해로 이어질 것 같은 징조가 시스템에서 보이면 즉시 알리는 것이 의무다. 그걸 감추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정직해야 된다. 그리고 고객들한테 신뢰감을 주어야 된다. 네 번째, 공정해야 된다. 그리고 차별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다섯 번째, 새로운 아이디어, 발명품, 창작, 컴퓨팅 산물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들을 존중한다. 필요한 일들이 뭘까요? 자, 이런 걸 하게 되면 저작권도 생기고 특허도 생기고 라이선스, 뭐 영업 기밀, 직무 발명, 오픈소스가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존중해서 규정에 맞게끔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섯 번째, 프라이버시 존중해야 되고 기밀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문가의 책임에 보면 9가지가 있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개발자로서 정보보호 전문가로서 자, 첫 번째 정보보호 전문가로서 작업을 할 때는 모든 과정과 제품 모두에 있어서 높은 품질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내가 개발했으니까 갖다 써 이렇게 아니라 상대편이 볼 때 높은 품질의 소프트웨어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전문 역량, 행동, 윤리적 실천에 관해서 높은 기준을 유지한다. 자기 자신에 관해서 기준을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 전문적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규정들을 알고 존중해야 된다. 나는 그런 규칙 몰랐어. 나는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공학윤리와 법이라는 과목을 만든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적합한 전문 견해, 프로페셔널 뷰를 받아들이고 또한 제공한다. 다른 전문가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뭔가 견해를 표시하면 잘 수용을 해야 되고 나도 그들에게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발생 가능한 위험 분석을 포함하여 컴퓨터 시스템 및 그 영향력에 대하여 포괄적이며 철저한 평가를 제공해야 된다. 여섯 번째, 전문 역량. 자, 이런 말이 많이 나와. 역량, 컴피턴스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서만 일해야 된다. 자, 이게 이전에 없는데 20년 만에 갱신된 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역량 기반 직업이라는 게 나오죠.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활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일곱 번째, 컴퓨터와 관련 기술 및 그 결과에 대해서 대중의 인식과 이해를 증진시킨다. 나 혼자만 잘 써서 되는 게 아니라 대중들을 깨우는 데 있어서 나서야 된다. 여덟 번째, 컴퓨터와 통신의 자원은 허가를 받은 경우나 공익과 관련 경우에만 접근해야 된다. 컴퓨터 자원을 허가 없이 막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아홉 번째, 철저히 그리고 유용하게 안전한 시스템이 되도록 설계하거나 구현해야 된다. 자, 안전에 대한 이야기 나왔죠. 사고나 악의에 의한 남용, 조작, 마비 상황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해야 된다. 안전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전문적인 리더십 원칙 추가된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약간 이제 크게 국가적 단위로 크게 봤을 때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이냐, 내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정보보호 전문가로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내는 거죠. 첫 번째, 공익을 핵심 가치로 준다. 퍼블릭 굿, 공공의 이익과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사회적인 책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소셜 리스폰시빌리티, 내가 책임질 것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 삶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해야 된다. 자, 요즘에 우리가 근무 시간도 줄이고 하는 이유가 이제 워라벨, 그래서 일과 삶의 어떤 균형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인력과 자원을 관리해야 된다. 네 번째, 앞에 있는 윤리 강령의 원칙을 잘 반영하도록 정책과 절차를 만들어야 된다. 다섯 번째,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나 그룹 구성원들 모두가 다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의 기회를 줘야 된다. 이건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섯 번째는 시스템을 수정하거나 바꿀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함부로 바꾸거나 폐기하지 않아야 된다. 일곱 번째, 점점 사회의 기반 시설로 되는 시스템에 관해서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SNS, 클라우드 시스템, 요즘 나오는 AI, 야, 내 전공이 클라우드 아니야, 내 전공이 SNS가 아니야, 내 전공이 AI가 아니야 라고 정보보호 전문가들이 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 요즘 다 합니다. 인문사회대 학생들도 다 하죠. 여러분들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윤리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강령 준수, 이거는 이제 부칙인데, 강령에 나온 원칙들을 지지하고 증진하며 존중해야 된다. 윤리 강령을 위반하면 이 학계 회원에서 부적합함을 인식하고 탈퇴하든지 탈퇴시키겠다. 이렇게 어마무지한 글을 썼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윤리죠. 여러분들이 이제 직업윤리라고 그래서 IT 개발자로서 이런 윤리들을 자꾸 보면서 감안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코딩도 개발하고 코딩하고 그다음에 시스템도 관리하고 수사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